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디 이동을 하세요?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이사님이 있는데 그 회사의 임원분들이 빌딩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그 임원들 대상으로 해서 오늘 빌딩 강의 하러 갑니다. 이런 강의를 자주 나가세요? 종종 있죠. 가는 회사도 법인 대상으로 하는 영업하는 회사다 보니까 본인들의 고객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이 부동산도 하나의 어떤 큰 테마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교육을 하러 갑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자산 구성을 할 때 보통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자산을 배분을 하기도 하고 안전 자산으로는 뭐 채권이라든가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주거용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한정적이니까 보통은 상업용 빌딩 쪽에 많이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많죠.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도 부동산이 좋은 투자처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부동산이 환급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강남이라든가 성수, 용산 이런 쪽은 수익률이 좋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죠. 안녕하세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사실 비밀 경기예요. 제 비밀 경기인데 건물 맡겨놓으면 여기서부터는 매입 매도 다 해주세요. 오늘 앞으로 얘기 들어보시고 그리고 트렌드도 좀 알려달라거든요. 어디가 지금 건물이 몰려 있고 최근에 어디가 좀 핫한 플레이스 이런 것도 아셔야지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저 빌딩 중개법인의 조남인 상무입니다. 지금 한남동에 건물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빌딩을 내가 지금 산다라고 봤을 때 가장 뭘 봐야 되냐면 금리를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이 박스 친 네모하고 이 금리표를 보시면은 이 코로나 시기에 금리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단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제한되니까 거래가 많이 없겠다 싶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거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좀 되게 집중이 많이 되실 텐데 이렇게 빨리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희 차이사님 통해서 이제 차이사님 고객분들하고 제가 몇 개 거래를 해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2019년도에 청남동에 있는 84억짜리 건물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지금 이제 팔려고 은행에다 감정을 넣어보니까 그게 175억까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매각사례는 작년 4분기에 계약을 해서 올해 잔금한 것도 있고 잔금을 아직 안 한 건물도 있습니다. 가장 거래가 많은 강남구부터 볼게요. 이 건물은 지금 대지 면적이 58평밖에 안 돼요. 위치는 도산대로 쪽 이면도로에 있는데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건물은 2014년도에 지었는데 매매가가 90억에 팔렸어요. 매각하신 매도인분은 양도 차익을 5년 보유하고 36억을 버셨죠. 이 건물은 언주역의 인면에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가 50평이고 이 건물은 22년도에 신축하신 건물인데 6년 보유하고 36억 정도의 양도 차익을 벌었어요. 다 이 정도 버시잖아요. 강남에 투자하시면. 네. 이 건물은 좀 특징이 있었는데 4년 전에 9억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건물을 대수선을 냈어요. 리모델링과 대수선의 차이가 뭐냐면 리모델링은 그냥 건물의 외관만 페인트 칠했다가 리모델링인 거고 대수선은 뭐냐면 건물에 이런 주벽 같은 걸 건든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그냥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는 거고 대수선 공사, 뭐 엘리베이터를 넣는다, 이런 벽을 공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공사 기간도 길고 공사 비용도 다르고 지금 아까 보셨던 요 건물하고 요 건물 요쪽 시세가 평당 2억 정도 해요. 과거 한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개인 소유고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양도세를 많이 내시겠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짓기엔 좀 그렇고 부담되고 하니까 현금 증여하기 위해서 다 매각을 하시는 컨셉입니다. 이거 매입하신 분은 정말 2억 들어왔어요. 현금이. 현금 2억. 그러니까 2억 주고 매입을 해서 뭐 리모델링을 해서 임차를 맞추고 가는데 이 건물의 단점은 뭐였냐면 인도가 되게 좁잖아요. 신축을 하면 건물이 다 날아가요. 이 상태에서 그냥 재임차를 해서 뭔가 매각을 해야 되는 컨셉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평당가 일단 쌌어요. 7,400. 그리고 금액대가 굉장히 가볍고 역세권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하기 너무 쉽겠죠. 저희는 이제 어떤 한 명의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지금 DB가 한 3만 건 정도 있는데 보통 이제 조건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현금 20억이 있고 뭐 강남 3구 쪽에 투자를 하고 싶고 임대 수익률로 검토를 하고 싶다. 또는 나는 짓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냥 임대가 잘 나오는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디벨롭을 할 수 있다.
뭐 신축이나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손님한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건을 하루에 보는 게 한 4,000개 정도? 건물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대출도 체크를 해야 되고 건물 컨디션도 봐야 되고 이 건물 내가 얼마에 매입을 했는데 얼마 정도의 보유를 해서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될지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런 건 제가 고민할 테니까 방금 보셨던 수익들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만 보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권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상권이 좋은 지역, 서면이라든가 해운대 같은 상권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세 차익이 사실은 버텨내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들 성향 자체가 내가 건물을 사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가지고 뭔가 수익을 창출하자가 아니고 뭐 지금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보유하고 양도 차익을 좀 크게 가자가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학도, 신당 이런 데는 네. 임대료하고 돌아는 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강남구라고 해도 다 같은 강남이 아닌 것 같아요. 상권도 뭔가 좀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이런 투자가 좀 괜찮은 지역들은 학동역 상권 위로, 을지병원 사거리, 압구정역.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상권 도산대로 상권이 제일 좋고요. 이 테헤란로 남쪽, 뭐 역삼동, 이 양재 가는 쪽 공실이 너무 많아요. 임대 이슈가 없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그게 메인인 것 같아요. 상권이 움직임은 어떻게 라는 명동도 그렇고 계속 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한 100억대 건물을 보는데 100억짜리 건물을 가로수길하고 이런 쪽은 못 들어가니까 100억 정도면 차라리 좋은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해서 임차를 맞춰서 매각을 하는 컨셉이 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좀 중구 쪽, 뭐 신당동, 청구 같은 매입을 해서 임차를 잘 맞춰서 임대 수익률이 높은 건물로 매각을 하거나 좀 컨셉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이동하기보다는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앞으로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실이 없는 상권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 소비 패턴이 다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상권이라는 개념이 없고 압구정 신사 쪽은 병원 상권이 제일 좋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팝업스토어라든가 사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서 자꾸 이제 근색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거래를 계속 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중개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법인의 대표님들이 건물을 많이 매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매각 사례 보셨듯이 내가 회사 운영하는 것보다 건물 하나 사가지고 한 5년, 6년 보유했다가 매각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아예 전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힘들게 직원 관리하고 뭐 세금 내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좋은 땅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디벨롭 한 이후에 시장이 좋을 때 지금같이 금리가 떨어진다고 예측을 하는 시기에 매각을 했을 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구나. 내 수고 덜 들이고 뭐 이런 컨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잘 강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정도 모아서 찾아보면 되나요? 당연히 이제 자금이 풍부하면 내가 건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경우에서 많겠지만 뭐 현금 뭐 3억밖에 없는데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 30억 있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근생 건물뿐만이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모텔 같은 게 정말 의외로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오늘도 오전에 지금 모텔 중개한 거 잔금 치르고 왔는데 그 대표님이 현금 2억 가지고 20억짜리 개봉동에 있는 건물을 모텔 건물을 소유권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 모텔이 매출이 1,500만 원 나와요. 한 달 매출이 생각보다 적은 시드가 들어가고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을지로라든가 종로라든가 종각 쪽에는 내국인들 말고 외국인들 수요 대상으로 해서 호스텔 같은 것도 투자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2억이든 3억이든 3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상담은 전화 주세요. 네, 전화 주셔서. 네.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 주말에 연락을 하고 주말에 상담하면 되죠. 맥시멈 요즘에 몇 프로까지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완전 신생법인 신용 없는 그냥 보수적으로 70%? 70%. 네. 그리고 은행을 같이 끼고서 하실 거로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도 저희 회사에 신한은행 쪽 강남본부 지점장들 다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왔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은행들 규제가 되게 심해요. 그 은행마다 기존에 재무제표가 있는 법인들 대출 잘 나오는데 신규 임대 법인들 대출 잘 안 나와요. 근데 금리가 이제 앞으로 2번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마 빌딩 쪽 거래가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성사를 했다고 해서 뭔가 커넥션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매수하신 분이 좋은 금리로 받아야지 이게 금액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은행 금리뿐만이 아니고 뭐 법무 관련된 거, 세무 관련된 거 다 저희가 서비스 해드립니다.
투자하시는 과외에는 네.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시나요? 법인과 개인의 어떤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매각된 건물들을 많이 봐요. 저희는 어저께 팔린 거, 오늘 팔린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분석해드리죠. 그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이 뭘 사는지를 보는 거죠. 얼마에 사는지,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의 건물을.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임차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다 똑같이 느낄 거 아니에요. 강남 지역에 임차 공실 많은 거 아는데 강남에 누가 샀대요. 뭘 샀을까? 이거를 왜 샀는지, 단점이 뭔지, 얼마 투자했는지 이런 거 다 보는 거죠. 그런 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4주차 과정 하거든요. 1주차, 2주차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요. 3주차에는 저희가 외부 강사를 불러요. 뭐 세무사, 뭐 법무사, 뭐 은행 지점장님들, 부동산 관련된 유튜버들도 되게 많아요.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강의도 듣고, 그리고 4주차에는 가장 핫한 건물들,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임장도 가고,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되고 또 이제 다음 기수 듣고. 그래서 저희 비밀과외가 재수강률이 높아요. 건물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달 들었다고 해서 뭔가 딱 오지 않잖아요. 계속 들으시기도 하고 건물에 매입하신 분도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내가 샀는데 아까 신당동 건물처럼 어저께 이제 시공사 대표님 만났는데 보통 시공사를 잘 모르잖아요. 업체별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딩을 해야 되는데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업체마다 불러서 다 견적을 받고 합리적인 대로 결정하시라고 하죠. 아까 상권 분석을 해주시던데요. 상권 분석은 건물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상권 분석이 제일 선행이 돼야겠죠. 상권 분석이랑 같이 대지, 용도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왜 중요할까요? 용도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같은 100평 땅이라 하더라도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150평밖에 못 짓는데 상업 지역은 150평밖에 못 짓는 땅을 600평, 700평, 800평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입하는 땅이 용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고 판단하기 제일 중요하죠. 상무님이 생각하시기에 빌딩 투자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건물을 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황금성, 내가 엑스트를 잘할 수 있는 건물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 공실 이슈가 없어야겠죠.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건물에 매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빌딩과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비밀과외는 보통 이제 건물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법인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상권 분석, 뭐 매각 분석, 좋은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찾아드리는 부분들까지, 그리고 잔금 이후에 어떤 서비스, 뭐 은행 관련된 거, 법무, 세무, 기타 부수적인 그런 서비스까지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할 때 종합적으로 다 받으실 수가 있죠. 빌딩 투자를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빌딩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한정된 시간에, 그리고 내가 발품을 팔아서 뭔가 부동산을 찾는다, 이게 이제 아파트를 찾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비밀과외 세미나를 듣게 되면은 한 공간에서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정말로 건물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지식들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건물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빌딩 부부 비밀과외를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